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 주말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폴란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뭐 한국 계약을 뭐 재검토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뭐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코닌 퐁투누프 원전 한국 수주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쵸? 근데 주식시장에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호재들이 있어요. 그 호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반영되는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즉 아주 되게 싼 가격이거나 아니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실적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40조 원 폴란드 코닌 퐁투누프 원전 한국 수주 가능성이 가물가물하다. 여기 보시면 코닌 퐁투누프, 그쵸? APR 1400 두기 뭐 밑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게 24년 7월이에요. 그때 주가 올랐어요? 안 올랐습니다. 언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나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재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장기적으로 뭐가 나온다?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다. 그리고 이 밑에 내용 아무리 봐봤자 이걸 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들 싹 다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확정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즉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 지난 영상들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24년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해오다가 체코 원전 있죠? 이 7월 달에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수주에 성공을 했죠. 이 규모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저가 수준의 많은 이딴 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했었고, 이때 고가의 매물을 한 차례 받아 먹은 것도 있지만 이때 쌓였었던 매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7월 달 빼고 8, 9, 10 11, 12 이때까지 또 빠졌어요. 그쵸?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때 무슨 이슈 터졌어요? 분할합병. 그러면 시장에서 분할합병 이야기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그쵸?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8월 달에 시장이 폭락에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12월 달, 그쵸? 24년 하반기 시장이 좋았나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안 빠졌나요? 저가에서는 왜 매수세가 계속됐나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서는 앞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금액만 보면 뭐 40조짜리다 뭐 하면서 금액만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국 기준에서 봐야 되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신고가가 나왔고 여기서 한 차례 더 튀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뭐 수주가 취소된다, 뭐 이쪽으로 일이 안 들어온다, 뭐 한수원에서 뭐라고 한다,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그쵸, 130억의 거래를 터트리면서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큰 폭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만약에요 폴란드 원전 관련된 내용이 실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사항이라면 주가가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날 12%대 강세 마감이 됐는데 이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HD그룹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이렇다고 해서 AI 시대가 없어지나요? 본격적인 게임은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자, 여기 나오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SM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 기업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설계 기업들과의 협업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올해 수주 목표. 이것도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수주 목표 10조 7천억이다. 지난해 수주 실적은 7조 1314억이고 매출은 7.7% 감소한 16조 2331억이다. 영업이익은 30% 줄어든 1조 176억으로 끝냈습니다. 24년도에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역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올랐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주가 한번 봅시다. 알테오젠 주가가 오늘도 그쵸? 장중에는 좀 흔들렸습니다. 저가 뭐 1.7%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 알테오젠이 무언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다. 그럼 알테오젠이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20조를 넘나드는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적자를 봐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이다. 이거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까지 갔는데 실적 안 받쳐주잖아요. 바로 무너집니다. 즉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안 받쳐주면 무너져요. 근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적 예상치를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라서 올라가는 거하고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예요? 1단계 상승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 발생하는 게 좋다. 유럽 쪽은 이제는 한물 갔습니다.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24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엄청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돈 못 벌어요? 삼성전자 24년도에 성장했습니다. 보세요. 6조 5천억을 23년도에 벌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 32조를 벌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돈을 더 벌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려보자고요. 하이닉스는 왜 삼성전자가 빠질 때 덜 빠지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하이닉스 올라갈까요? 성장을 시장 예상치만큼만 했기 때문에. 그럼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미 예상돼 있는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게 2차 상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이닉스를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 이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23년도 하이닉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3년도부터 7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5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7조 원대의 적자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더 올랐습니다. 7조 원의 적자를 봐왔다는 건 1년 동안, 그럼 분기에 대략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계속 찍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100% 올랐어요. 더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4년도에. 그쵸? 상승세를 강하게 키웠다.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이 과정에서 13만 원부터 1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꺾였어요. 이 꺾였을 때 실적이 어땠을까? 좋아졌어요. 그렇죠? 7조 7천억 적자에서 바로 다음 해 23조를 벌었습니다. 누가 돈을 줬어요? 이거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럼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으로만 몰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안 가고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하이닉스 쪽에서 앞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상치만큼 벌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건 2차 상승의 기준이고 2차 상승이 나오려면 하이닉스 같은 그쵸 거대한 한국에서 2등 기업이 어떻게 돼요? 100%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이닉스 그때보다 7분의 1, 8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때 봤을 때 30%, 40%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확인하는 과정이 20%,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만들고 나서 지금 시세 시작 구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폴란드 관련된 내용들, 뭐 수주 취소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슬로베니아를 포함해서 유럽 쪽에 뭐 조금 문제가 있다. 웨스팅하우스 쪽이 너무 조금 먹어 들어왔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수원에서 포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보라. 만약에 그 취소되는 내용들 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야 이거 안 가. 여기서 내가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또 잡으려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만 보고 매매하는 게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8,000원이죠.
10배 이상 갈 수 있습니다. 2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쵸? 오늘자예요. 여기 보시면 2월 17일. 오늘은 뭐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도주군을 매매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었고, 주도주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17%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7%,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내용들 다 나와요. 보시면 2월 17일 그쵸? 코스닥 1.6% 올라갔다. 2차전지 반등하고 주도주인 바이오도 같이 반등했기 때문인데, 쭉 보시면 2차 전지도 추세전환 절대 불가능하다.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원전, 바이오, 조선, 로봇 끝. 그쵸?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모든 내용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제 계좌를 오픈을 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그쵸? 성과가 나오는지 자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전부 다 소통방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어떻습니까? 가격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한 달 반 동안 매매한 결과 50%대 수익, 57%대.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2229.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때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주가 올랐으니까. 하지만 발표가 나오고 떨어졌죠. 저 그냥 팔았어요. 수익 크게 못 봤습니다. 4%밖에 못 봤어요. 근데 여기 5개월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 동안 안 했고요. 다시 신고가 구간 만들어내니까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이미 17%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몽땅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28,200원, 28,200원, 17%대 수익 중 몽땅 보유 중.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같이 매매한 결과 75% 수익 구간. 그리고 최근에 로봇 강하죠. 로봇도 최근에 제가 여기 보시면 주도주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했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에브리봇을 매매한 결과 단기간에 47%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매매를 꾸준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격 조정 구간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 투자 주의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온다고 했죠. 그렇죠? 1월 달에 분명히 종목 장세가 나왔고요. 2월 달에도 진행 중이다.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미국 시장이 망가지기 전까지, 미국 시장이 최소한 경기 관련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최소한 안정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한국 시장 기준에서 본다면 하이닉스의 가격 부담 또는 삼성전자의 가격 부담이 생길 때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다를 겁니다. 한국이 지금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군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시세가 많이 나오는 쪽은 정말 50% 100%가 단기간에 터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